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리 도선의 단면적이 1 곱하기 10-6승 메타가 되고요. 여기 20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전자의 그 도선 내 전자 유동성력, 즉 드리프트 빌라시티가 얼마냐 그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구리의 밀도가 주어졌습니다. 8.92g per 스퀘어 센티미터. 그리고 또 구리의 원자량은 제가 지난번에 구리 1몰이 있을 때,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구리 원자가 뭉쳐 있을 때 그 질량과 같다고 했죠. 그게 64g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값이 주어졌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 전류 밀도는 J는 전류를 이제 이 흐르는 전류를 이 단면적으로 나눠준 게 되죠. 그럼 이게 뭐하고 같냐 하면은 이 그 여기를 통과하는 어떤 전하, 여기서는 전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전하량 NEV하고 같습니다. N은 뭐냐 하면은 그 전자의 그 부피 전하 밀도, 즉 단위 부피 스퀘어 메타 삼승 공간에 얼마만큼의 전자가 들어있는지, 그 전자의 부피 전하 밀도하고 그 다음에 전하량 E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유동 속도, 이 전자가 실제 움직이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J는 NEV라는 요 식은 제가 이전에 드루도 모델 할 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시고요. 그럼 그래서 VD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요 식에서 거꾸로 이제 그 VD는 NEV, 즉 NE 분의 그 J가 되니까 요 다시 쓰면 NE 곱하기 이 도선 단면적 NEA 분의 I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I도 알고 있고 전자의 전하량도 알고 있고 이 단면적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 뭐냐면 N, 즉 부피 전하 밀도가 얼마인지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 몰의 개념을 모르면 이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 1몰에 이제 부피가 주어졌으니까 부피는 우리가 거꾸로 이제 그 밀도, 그러니까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그 질량이 되죠. 그래서 부피는 거꾸로 이제 밀도분의 어떤 질량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의 밀도는 아까 8.92로 주어졌고 구리의 그 1몰의 질량은 64가 되죠. 이걸 계산해 보면 이제 7.17 센티미터 3승이 바로 구리 1몰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전자 밀도를 계산해야겠죠. 어떻게 계산하느냐? 즉, 전자 밀도는 이제 1몰, 전자가 1몰 있을 때 그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지금 우리 이 구리 1몰의 부피를 알고 있죠. 7.17 곱하기 스퀘어 센티미터 3승이니까 요 어떤 부피로 나눠준 게 바로 이제 밀도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그 전자 그 1몰에 우리가 그 개수를 알고 있고 이 개수를 그 1몰이 차지하는 부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이제 부피 전하 밀도가 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되냐 하면은 약 8.4 곱하기 10의 23승 28승 나누기 그 메타 3승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즉 1메타 3승 안에 이만큼 개수의 전자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아까 그 VD를 구하는 식에 집어넣으면은 뭐 간단한 그 산수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VD 드리프트 빌라시티가 유동 속도가 1.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나옵니다. 단위는 이제 메타 퍼 세크고요. 그래서 한 1mm 정도 가는 거죠. 1.5mm 초속 한 1.5mm 정도 전자가 이제 전기장을 걸었을 때 움직인다. 굉장히 이제 작은 속도죠. 물론 이제 어떤 그 원자 하나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큰 속도가 될 수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요동 속도지만 이게 제가 그 전자가 우리가 스위치를 닫으면 바로 불이 뜨는 이유도 이 실제로 있는 어떤 전자기장이 그 전기장이 전파되는 속도는 거의 이제 광속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전류가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 키로요프 법칙을 적용하는 그런 예제인데요. 건전지 전압이 이제 8V, 4V이고 이런 어떤 그 회로도가 있을 때 여기 각 그 저항에 흐르는 그 전류를 구하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그 우리가 키로요프의 1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 분기점에서 그 전류 값을 세팅을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 전 P점을 이제 오른쪽 그 분기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즉 I1은 이제 방향이 이제 P점으로 들어오는 방향, 그 다음에 I2도 이제 들어오는 방향, I3는 이제 나가는 방향으로 잡아서 즉 I1과 I2가 들어와서 I3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방향을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계 방향으로 그 루프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즉 위쪽에 어떤 위쪽에 있는 그 작은 회로에 그 루프를 시계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자 키로의 법칙을 먼저 루프 룰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우선 그 건전지 8V에서 시작하면요. 건전지가 지금 이제 그 루프 방향에 이제 반대로 이제 서 있죠. 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서 있으니까 마이너스 8V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1 곱하기 2옴을 지나니까 2I1인데 여기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I1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4V 전지를 통과하는데 역시 또 루프 회전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V가 되고 그 다음에 그 I2 방향에 또 이제 I2 방향이 루프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인데 4옴의 전류가 통과하죠. 4옴의 저항을 통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플러스 4I2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I2 방향하고 루프 회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승합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이 1번식이 얻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P점 분기점에서는 I1 플러스 I2는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부호가 플러스고 I3는 나가는 방향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I1 플러스 I2 마이너스 I3가 0, 이런 또 식이 두 번째 식이 얻어졌고요. 세 번째 아래 작은 루프에서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그 I2 방향의 그 4옴부터 먼저 그 저항을 살펴보면은 I2 방향하고 루프 회전 방향이 같은 방향이고 이때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4I2 그 다음에 플러스 이 4V 전지도 역시 회전 방향의 같은 방향이죠. 그렇게 플러스 4V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옴 같은 경우에는 그 I3가 통과하는데 그 같은 I3 방향하고 같기 때문에 역시 마이너스 2I3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그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식이 얻어졌고요. 이 세 식은 이제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I1, I2, I3에 대해서 풀면은 각각의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을 보시면은 바로 더하면은 이제 I2하고 I3에 대한 새로운 식이 나오죠. 그 식하고 세 번째 식하고 연립해서 풀면은 I2, I3에 대한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I2, I3를 구하고 그걸 다시 뭐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I1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씩 소거해가는 그런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방향을 보시면 I1이 마이너스 5분의 14암페어, 즉 I1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I2는 5분의 8암페어, 즉 들어오는 방향, 그 다음에 I3는 마이너스 5분의 6암페어니까 역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되죠. 그래서 그 I2하고 I3가 합쳐져서 I1으로 나가는 그런 그 전류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잡아놓은 그 방향에다가 만약 전류 방향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이제 방향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가 L이고 지름이 D인 도선을 5개를 병렬 연결을 해서 저항을 만들었다. 그래서 길이가 원래 L인 도선으로 같은 값을 만들려면은 이제 지름을 얼마로 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뜻을 한번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저항 5개를 이제 병렬 연결했더니 그러면 새로운 어떤 그 저항 값이 나오겠죠. 어떻게 그 값이 되나요? 만약 이 저항 값을 R이라고 하면 이 5개를 병렬 연결하면은 저항이 R분의 1 곱하기 그 5개, 5한 개, 그 새로운 저항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병렬 연결이니까 저항의 병렬 연결 값을 구하는 식이니까, 즉 저항 값이 5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즉 그 R에는 5분의 R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저항값이 5분의 1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원래 저항에서 우리가 그 지름을 얼마만큼 변화시켜야 되냐, 이제 그런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메 법칙을 이해하고 있다면 오메 법칙 저항에서 R은 로 곱하기 단면적 분의 이 길이 L, 즉 A분의 L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면적이라는 건 바로 이제 그 지름 길이의 제곱, 반지름의 사실 제곱이죠. 단면적은 파이 곱하 파이 r 제곱이니까 지름으로 따져도 역시 그 지름의 제곱에 이제 비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리를 얼마만큼 그 지름을 몇 배를 해줘야지 이 그 값이 이제 5분의 1로 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지름의 그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그 루트 5분의 1만큼만 이제 증가시켜 주면은 그 저항이 이 단면적은 5분의 1만큼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지름의 제곱으로 증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트 5분의 1만큼 지름을 증가시켜 주면은, 즉 루트 5배만큼 지름을 증가시켜 주면은 이 단면적은 5배만큼 증가될 거고, 그래서 그 저항은 5분의 1로 줄어들겠죠. 나머지 값은 다 일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제 원래 지름의 루트 5배만큼만 이제 증가시켜주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식으로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 식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개념적으로는 그 이 도선의 단면적을 키우면 저항이 줄어든다. 그게 이제 오메 법칙을 우리가 그 기술할 때 그 비저항 값을 구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 식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1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RC 회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스위치를 닫을 때, 즉 그 RC 회로에서 충전을 하는 상황이죠. 그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라. 이건 우리가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뭐 충전을 하든 방전을 하든 똑같이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즉 IT는 I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오버 t 나누기 타워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그 타워가 바로 RC 타임 컨스턴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RC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죠. 근데 RC가 어떻게 되나요? R이 2 곱하기 10의 5승이고 C가 10 마이크로페럿, 즉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죠. 그래서 RC를 곱하면은 그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돼서 2초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I0를 또 구하면은 I0는 초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이게 R분의 그 2, 오메 법칙에서 바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R분의 2에서 구하면은 여기 R이 역시 그 2가 지금 5V, 아까 R은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걸 대입하면은 2.5 곱하기 10 마이너스 5승 암페어가 돼서 즉 25 마이크로 암페어가 됩니다. 즉 I0 값이 25 마이크로 암페어고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t-2 이런 식으로 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전류의 그 시간에 대한 함수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시간 상수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전류 값을 구하라는 건데, 즉 t 값이 이제 시간 상수 2니까 2를 집어넣으면 이게
익스포넨셜 안에 들어있는 항이 2분의 1이 돼버리죠.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래서 2분의 1을 계산하면은 이 값이 2.71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요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하면 0.3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그 타임 컨스턴트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전류는 약 한 36% 정도가, 원래 전류의 한 36% 정도가 남아 있는 거고, 거꾸로 전하량은 한 64% 정도 이제 전하가 이제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요 RC 타임 컨스턴트만큼 이런 그 딜레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하면 한 9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RC 회로에서 어떤 충방전 기본식이 있죠. 그 식은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기본식을 외우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외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식을 일단 알고 있으면 거기에 바로 이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축전기 전기 용량이 C이고 저항이 R로 이제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 축전기가 방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RC 회로에서 이제 방전할 때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축전기 전하량이 원래의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 이게 원래 절반이 아니라 이제 2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면 우리가 이게 바로 RC 타임 컨스턴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2분의 1은 2.71분의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이 그걸 묻는 게 아니라 2분의 1로 줄어들 때 얼마인지를 묻는 거니까 RC 타임 컨스턴트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더 짧아지겠죠. 그 2.7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2분의 1로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작게 줄어드는 거니까 시간이 더 이제 짧아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 QT가 그 전하량 자체도 Q0에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T 오버 타우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QT가 2분의 1 Q0가 되는 그 시점에 시간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식을 보면 이제 즉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우가 2분의 1이 되는 T를 구하면 될 겁니다. 요걸 이제 계산하면 T는 타우 곱하기 로그 2, 그 자연 로그 ln이 되고요. ln2를 구하면 되는데 그 ln2 값도 여러분들이 그 계산기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해보면 0.69 RC가 나옵니다. 즉 RC보다는 한 0.69, 한 70% 정도 줄어든 값에서 그 절반이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원래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전기 에너지는 20분의 Q제곱이니까 20분의 Q제곱이 절반으로 이제 줄어든다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그 Q제곱, 아까 Q가 이제 Q0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죠. 그럼 Q제곱은 Q0의 제곱, 그 다음에 E의 마이너스 2T 나누기 타워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또 동일한 조건에서 이게 즉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오버 타우가 2분의 1이라는 조건에서부터 우리가 t를 구하면은 역시 이건 2분의 1의 rc 로그 2가 돼가지고 0.34 아까 값에서 절반으로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0.34 rc가 돼서 즉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전하보다는 더 빨리 이제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이제 절반으로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그 반감기라고 하죠. 반감기. 예를 들어 우라늄 같은 게 이제 디케이 할 때도 역시 이런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제 디케이 하는데 그때도 이런 그 반감기 절반으로 들어주는 시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즉 뭐냐면 이제 에너지는 그 전하량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더 빨리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기 전기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은 더 그 원래 전하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린 시간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그 강의 자료에서 그 예제로 내어드렸던 문제에 대해서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뭐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제 강의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뭐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그럼 이메일로 하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 앞으로 강의를 이제 자기 파트가 남았고 전자기 부분이 조금 한 절반 정도 남아 있는데요. 가능하면 요건 이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일반 물리의 그 전 과정을 다루려고 했는데 그 굉장히 또 분량이 많고 생각보다 이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아마 그 다 이렇게 다루긴 힘들 것 같고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는 뭐 몇 가지 부분들을 이제 추려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속 어떤 이런 그 구독자나 조회수가 그렇게 반응이 없으면은 사실 더 이상 이 유튜브 플랫폼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건 또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건 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적절한 플랫폼이 다 어떤 그 있는 것 같고요. 유튜브는 사실 엔터테인먼트 쪽의 어떤 광고를 다는 그런 게 주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그 교육과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실 같이 경쟁을 하면 당연히 이제 교육이 불리하고 엔터테인먼트 쪽이 이제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유튜브 쪽에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아직 거기까지 최적화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교육 플랫폼으로는 아직 그 부족한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저도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그 다른 플랫폼을 뭐 제가 뭐 만들든지 아니면은 어, 어떻게 할지는 아무튼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여러분들 이런 그 학업에서도 제 강의 덕분에 좀 성적이 잘 나왔다는 뭐 그런 말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경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 친구들한테도 그 추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학부 때 학점을 가지고 잘 맞았다고 해서 사실 그게 인생 전반에서 보면은 극히 짧은 순간에만 도움이 되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도와주면은 그게 또 나중에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